자, 먼저 오늘의 대장주. 두 분이 그토록 외쳤던 한국카본 그리고 현대차 들어가 있고요. 꼬리주에는 바이오스마트 풍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한국카본. 우리가 LNG 운반선 관련된 인사이트 Q 시간에서 두 분이 모두 한국카본은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와, 지금 상당히 강한 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구간 허반수 파트너 조금 더 지켜봐도 될까요? 네, 오늘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121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직전 고점이 39,800원, 4만 원 라인입니다. 4만 원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요즘 시장에서 잘 나오는 사상 최고가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 사상 최고가 흐름을 뒷받침해주는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카본 같은 경우에는 LNG 본행제 쪽에서의 우리나라 과점 사업자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국내 조선 3사에서 꾸준하게 LNG선 수주 잔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 말미에 그런 말씀드렸죠. 방송에서는 늘 올라간 것만 얘기해라고 채팅을 주셨는데 네.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박혔습니다. 1월 7일 수요일 인사이트 Q에서 조선 기자재 어디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차트 보시면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두 번째 이렇게 추세선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이 있고 다음 차례로 순환매가 온다라고 한다면 조선까지도 순환매 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항공,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조선방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올 수 있는 섹터를 고르자면 원전 쪽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순환매는 우리가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오기 때문에 내 차례가 그 다음 차례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조선방산 원전도 다음 순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실적과 외국인이나 기관의 연속된 수급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박지훈 파트너의 대장주 현대차 그룹 안에서 일단 기세가 너무 좋은 종목 하면 영순위로 현대차를 봐야 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그렇고 최근 로봇 관련해서 그렇고 기세가 상당히 또 좋게 발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수요일 인사이트 Q에서 현대차가 추세 랠리가 시작이 될까요? 라는 질문에 네. 저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제는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AI와 로보틱스의 플랫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집중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2월 17일에는 저희가 현대위아라는 종목을 추세 랠리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슷한 시기에도 현대오토 에버라는 종목을 계속해서 고점 구간을 갱신할 수 있는 반복적인 추세 랠리의 종목으로 선정을 해드렸죠. 진짜 주식 1부에서 정말 상승의 초입부터 반복적으로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 종목들이 현재 멈추지 않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종목들을 설명할 때 기업의 매크로라든지 아니면 펀더멘탈, 재무와 수급 등으로 근거를 뒷받침하기보다는 늘 쉬운 언어로 시장의 흐름과 분위기, 기세로 빗대어서 시청자분들께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주식을 볼 때요. 수급과 재무, 그리고 금리와 환율, 호가 등등을 메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시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순환매 등등 저희 일당백 가족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주식을 이어온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오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주식을 꼭 재미있게 또 즐겁게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걸 꼭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하려는 대장주의 현대차는요. 이 종목의 주가만 지금 놓고 보았을 때 지금부터 매수 이 관점이 아닙니다. 당연히 주가만 놓고 보게 되면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려는 건 이 종목의 상승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느냐를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은 반도체가 쉬는 날이었죠. 그렇다고 구조적인 붕괴일까요? 아닙니다. 시장은 멈추지 않았고 그 자리를 대체해서 신뢰받는 실적주들이 채워줬습니다. 그 중심에는 현대그룹주들과 오늘 하나그룹주들도 굉장히 강했죠. 오늘 현대차가 강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같은 미래 스토리 때문이 아니라 시장이 보고 있는 건 지금 벌고 있는 돈에 대한 확신입니다. 현대차는 지금 이익 가시성이 시장에서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이고 현대차는 더 이상 자동차 판매 회사가 아니라 로보틱스와 AI의 플랫폼 기업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조정받는 상황에서도 이런 자금은 불안해하지 않고 이런 그룹주들의 확신으로 이어진 만큼 우리가
큼지막한 종목들도 연이어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네. 중기포트의 자금입니다. 이건 단발성 테마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현대위아, 현대오토, 에버 계열 등 전반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시장 신뢰가 개별 종목이 아니라 그룹으로 지금 붙어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오늘 하나그룹주도 그랬던 것만큼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반도체가 쉬는 구간에서 시장에서 선택한 대장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주들로 이동을 강하게 하고 있는 만큼 밀어붙일 땐 밀어붙여야 한다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지금 시장은 불안보다 확신의 무게를 두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 생태계 전반을 이어갈 우리 순환매 섹터들 기세 있게 밀어붙여도 좋다. 현재에 집중하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주가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 구간입니다. 그래서 네. 목표 주가를 정하기는 힘든 구간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기회로 볼 수 있는 건데 계속해서 고점이 달리면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지 라인을 제가 말씀드렸던 30만 원 선까지는 기회로 볼 수 있다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사이클 여러분들도 처음 겪으시겠지만 저희들도 처음이고 또한 기세가 정말 남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주 전반들로 큰 자금이 몰려가고 있는 만큼 현대차도 지속 관심 있게 보자. 그리고 확산될 다음 종목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채팅방에 포스코 퓨처엠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22만 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1% 정도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허바스 파트너, 네. 포스코 퓨처엠. 우리가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일단 ESS 관련해서도 한때 우리가 좀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인데 네. 순환매 과정 속에서도 힘을 좀 받지 못하고 지금 구간에 있는데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지금 2차 전지 섹터는 LG에너지솔루션의 계약 해지 2건, LNF의 계약 해지 건들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엔 순환매 섹터 안에서 목록 자체에서 저는 2차 전지를 제외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엔터까지도 조금 반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전략을 수정한 상태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차트 보시면 지금 36만 원에서의 지지 흐름들을 보일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오늘 실적이 안 좋게 나옴으로써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방이 한 차례 더 나오게 된다면 지난 저점 구간인 34만 원 정도까지도 34만 5천 원 언저리까지 하방을 한 번은 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추세선은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는 지지하는 가격들이 18만 6천 원, 18만 7천 원. 아무리 못해도 손절 가격은 18만 원 라인은 깨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지지 라인들 가지고 봤었는데 상승 이후에 이 자리를 뚫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났느냐가 아니라 이 라인을 그대로 한번 비슷하게 내려보면요. 이렇게 121선에서의 지지 라인 흐름들로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엔 다시 하단을 맞게 된다면 17만 원 언저리까지도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급하게 매도하시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포스코 퓨처엠 관련된 전략 부분 잠시 세워드렸고요. 계속해서 꼬리주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지훈 파트너의 풍산. 어제도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와 풍산 오늘 상승 흐름 좀 나왔고 계속해서 지금 뭐 방위산업, 방산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어제 선물로 드리고 싶은 종목 풍산이라고 말씀드렸었고 네. 지금도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님께도 선물 드리고 싶어요. 저한테도요? 네, 풍산처럼 풍산 수익 나라고. 저 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또 풍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의 또 다른 핵심 축이 방산 섹터였는데요. 어제 진짜 주식 일부 인사이트 큐에서 정말 호기롭게 다 다루었던 이슈들입니다. 트럼프의 국방비 증액 발언 그리고 이 지정학적 이슈까지 겹치면서 방산 심리가 다시 한번 점화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종목과 함께 설명을 드렸던 한화시스템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등 하나그룹주 전반적으로도 모두 강했죠. 이게 단순한 방산의 이슈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시스템 이야기부터 잠깐 드려보자면 최근 아주 강한 우주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우주통신, 인프라까지 구조적으로 앞으로 더 확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대그룹의 랠리를 이어서 하나그룹주들이 이어받을 전망으로 보이고요. 조선과 방산 쪽의 다음 섹터는 원전 그리고 인프라 방면이겠죠.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풍산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구조가 명확합니다. 방산 관련 탄약과 소재 종목 그리고 동시에 구리와 비철금속을 보유한 원자재 기업입니다. 즉 방산과 원자재라는 이중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전력 인프라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까지 함께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AI의 인프라는 전력과 원전, 그리고 우주의 인프라는 방산 섹터입니다. AI의 종착지는 우주다라고 한 저의 생태계 강의에서 설명드린 만큼 중심인 반도체가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부대장인 조방원이 순환매의 명분이 되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게 바로 기세의 확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확장의 순간에서 가장 좀 단단하고 길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풍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트 함께 보시게 되시면은요, 저희가 11만 원대 구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건 11만 5천 원대 구간 나왔습니다. 오늘도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도 5%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 출발도 안 했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가격부터는 말씀드렸다시피 13만 원부터 15만 원대 라인까지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보셔도 좋다의 의견이고, 15만 원대를 부딪히게 될 때 우리가 잠깐의 조정이 나올 수는 있으나 전고점까지는 충분하게 도전해 줄 수 있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풍산도 우리가 17만 원대 이상까지 한 번 더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허반석 파트너의 바이오스마트. 일단 그 전에 채팅방에서 차트장 저위험 구간으로 수익 보고 가족들과 외식하고 지금 들어와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이 또 계시네요. 자, 일단 바이오스마트 요거는 또 차트장 저위험 구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상승이 나왔고 이 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일까요? 그리고 또 뭐 치매 이쪽 바이오 쪽도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보이더라고요. 네, 바이오스마트는 이제 티머니 회사의 지분을 아주 일부 소유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무엇보다도 스마트 카드, 그리고 비자나 마스터카드인 이제 국제 글로벌 카드를 하려면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국제 카드 인증을 받아 놓은 기술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 바이오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삭격 이미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은 라미 화장품 한스킨, 그리고 바이오나 진단 키트는 SMS 바이오, 그리고 전력기기에서는 옴니 시스템 상장사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꾸려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를 했고요. 이 기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시총이 1,000억대입니다. 1,000억입니다. 딱 1,000억. 970억, 980억, 99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가 4,800억입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이 4,800억. 시총이 1,000억인데 연결 기준 매출액이 4,800억이다라고 한다면 시가총액 대비 4배 이상 되는 연결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저평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펀더멘털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올해죠. 올해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고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도 있는데 여기에 현재 떠오르고 있는 성동구청장 정원호 씨의 정치 인물 테마주로 오르내리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이오 스마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정치 인물 테마라는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하고 하지만 이 기업의 펀더멘털 시총이 1,000억밖에 되지 않는데 연결 매출액은 4,800억을 찍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할 때 강한 거래량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은 늘지 않고 조정 시에 거래량은 말라 있는 상태죠. 그리고 나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서도 한 차례 대응 가능, 다시 한번 이곳에서 한 차례 또 추가 대응이 가능한 구간으로 보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다라는 의미의 꼬리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제차 4,400원, 4,500원까지 상단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장주엔 꼬리주까지 흐름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 인사이트 Q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핫 이슈가 다음 주에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까 두 분에게 답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금 주도주 기환이냐 조방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도주의 색깔이 바뀔 수 있을까요? 자,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분의 대답 바로 확인해 보죠. 자, 일단은 아니다, 노우라고 두 분 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현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 섹터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허반석 파트너는 원전 관련해서 BHI 지켜보자. 박지훈 파트너는 방산 관련해서 풍산, 산자 돌림을 좋아하시네요. 네, 집어주셨습니다. 일단 방산 관련해서 풍산, 뭐 조금 전에 또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간략하게 다시 한번 팩트만 좀 잡아주시죠. 네, 일단은 주도주가 바뀌는 게 아니라 순환매일 뿐 중심은 여전히 반도체다라는 걸 거듭해서 강조하고 싶고요. 어제 강의에서 제가 지금 시장은 확신 속 불안이다라고 감정을 짚어드렸는데 오늘은 확신 속에 더 강한 확신이다로 코멘트 해보고 싶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추세 훼손 구간이 아니라 매물 소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그리고 CES 글로벌 AI 이슈들까지 좋은 뉴스들이 한 번에 좀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거는 쉬는 구간도 짧을 것이다라고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조선, 방산, 원전 등은 반도체 공백을 메워주는 대안 주도 역할을 지금 해주었고 서브로 받쳐주는 자금들이 지금 단단하게 들어와준 모습입니다. 이건 주도주 색깔이 바뀌는 게 아니라 주도주 프레임이 단일 주도에서 복수 주도로 확장되는 국면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고요. 풍산은 아까 좀 짚어봤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테마들 저도 이제 조방원에서 오늘 포트주, 원전 포트주 준비했으니까요. 진짜 요식 일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허반석 파트너는 BHI,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등등에서 원전 관련해서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의 움직임이 빠지지 않고 긍정적입니다. 네. 관련해서 BHI를 탑픽으로 좀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순환매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네. 주도주는 바뀌지 않았고 우리 박지훈 대표님께서는 반도체가 첫 번째로 들어왔다면 저는 이제 우주의 남자답게 순환매 과정 속에서 첫 번째 비중은 우주 항공 섹터고 그리고 나서 반도체, 바이오, 조선, 방산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으로 올 수 있는 차례가 원전 정도 되니까 그리고 이 다음에도 뭔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엔터까지도 열어놓고 싶습니다. 엔터 굳이 손절할 라인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물려도 모아가 볼 만한 자리가 엔터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 방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원전이 올 차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순서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BHI를 그중에서도 꼽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까지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발전소 중에 하나가 LNG 복합 화력 발전소인데 이 LNG 복합 화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핵심 설비가 배열 회수 보일러라고 해서 HRSG입니다. 글로벌 1위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BHI고 원전 생태계에서도 대형 원전 보조기 BOP 그리고 SMR 소형 모듈 원전까지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BHI입니다. 그래서 BHI 같은 경우 차트 흐름 보시면요. 지난 11월, 12월, 11월 말, 12월 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개 방송 등을 통해서 BHI는 가능합니다. 오전 방송에서도 바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해서 올려보면 그 다음 차례는 중기 되돌림 자리인 바로 이 구간에서 지지 흐름들이 하나, 둘, 오늘 세 번째 지지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차례로 올라와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목표가를 설정하고서 우리는 홀딩이 가능하다. 왜냐? 실체가 있고 기술력이 있고 실적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는 신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다음 차례 원전이 될 수 있다. 목표가는 6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 화장품주 실적 시즌 관련해서 재평가 할 수 있는 기대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물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허반석 파트너는 한때 시장을 주름잡았던 달바 글로벌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박지훈 파트너는 코스맥스를 이야기해주고 계시네요. 자, 달바 글로벌 일단 상장하고 나서 진짜 추세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많이 쉬어감이 나와 있는 상태이네요. 자, 지금 구간 실적 시즌 실적은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정도 내려왔으면 기업의 펀더멘털 관점에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섹터는 대부분 다 역사적 저밸류에이션 위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엔 ODM 업체들을 포함해서 PER이 10배 또는 10배 미만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막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사적 밸류에이션 하단에서 그 다음 차례가 될 수 있을까요? 원전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엔터 다음에 네. 이제 화장품까지도 이제 열어놓고 봐야 될까? 여기까지는 아직 많이 순서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시장의 수급이 떠나지 않은 상위 섹터에서 아직은 트레이딩이 필요한데 소외된 섹터에서는
화장품도 들어갈 수 있다. 근데 화장품보다 엔터가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달바 글로벌은 뭐 때문에 그러냐? 실적 가실성과 성장성이 동시에 담보가 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다들 중국에서 화장품을 안 사가니까 화장품 섹터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중국보다도 동남아나 미국과 일본 쪽에서 오히려 더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이 달바 글로벌이고 승무원 미스터로 불렸던 요거 때문에 단일 판매량이 높았던 그런 기업인데요. 이제는 그 외에도 선크림이나 더블크림 등 라인업이 확장되고 있다. 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과 국내 내수 매출보다 온라인과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기업이 달바 글로벌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두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세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달바 글로벌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추세선 조금만 위로 봉까지 올려본다면 다시 한번 두 번 지지받고서 61선 지지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61선 지지 한번 다시 테스트할 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를 설정해 보자면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 16만 5천 원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도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지훈 파트너는 코스맥스 종목을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이 종목도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큰 산을 하나 좀 그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많이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네요. 맞습니다. 전반적인 대표적인 화장품 기업들의 차트들이 다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보셨던 달바 글로벌과 코스맥스도 차트 흐름이 비슷한데요. 코스맥스는 브랜드 리스크가 없는 ODM을 가진 회사입니다. 미국과 동남아 매출이 회복되면서 실적 가시성이 가장 뚜렷하고 화장품 업종 내에서 반등이 나올 때 항상 먼저 움직이는 건 항상 ODM의 이슈였습니다. 이번에도 그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이 살아난다가 아니라 화장품 전체 실적을 대표하는 회사다라고만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품주의 전반적인 밸류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요. 중국 의존도는 이미 크게 좀 낮아져 있고 미국과 동남아 중심으로 채널 믹스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인 밸류가 여전히 바닥권이다라는 건데요. 브랜드주는 종목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섹터에 지금 적극적으로 베팅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실적이 보이는 회사만 선별해서 우리가 추후의 상황을 좀 지켜볼 수 있는 섹터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 지금 차트 함께 보시게 되시면은요. 말씀드렸던 구간들 동일합니다. 저번에 저희가 10만 원대, 15만 원대 구간에서 한 번씩 체크를 했었고요. 지금은 17만 원대 가격 두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1차 목표가는 18만 원대 라인까지 좀 개선이 되면 그 후에 어떤 재료들이 나오는지 좀 더 탄력이 붙을 수 있을 만한 명분이 나오는지 이 18만 원대 가격을 찾아주는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두 분이 생각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 확인해 봤고요. 세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바이오 빅 이벤트 JP모간 컨퍼런스. 자, 기술 수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업 어떤 기업이 있을까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허반석 파트너는 D&D 파마텍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박지훈 파트너는 알테오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먼저 바이오의 남자 우리 허반석 파트너는 D&D 파마텍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불과 뭐 한 2, 3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다시금 바이오를 또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셨는데 네. D&D 파마텍 야, 이거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은 무증을 받기 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고 네. 결국엔 뭐 세 자릿수의 상승 이상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차트 흐름 보시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런 곳에서 제가 D&D 파마텍, ABL 바이오, G2G 바이오, 이뮤논시아, Y 바이오로직스 등을 10월, 11월 23번에 걸쳐서 바이오는 다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이렇게 올려본다면요. 이렇게 추세를 나눠서 여러분들 대응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기 되돌림 자리에 신비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D 파마텍과 함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실제 공식 초청돼서 발표하는 기업들의 명단을 보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D&D 파마텍, 휴젤, 그리고 온코크로스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각각 볼륨 발표와 그다음에 APAC 트랙 발표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번외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하는 기업이
어제와 그저께 말씀드렸던 일동그룹, 일동제약과 그 외 R&D 세 개의 자회사들이 미팅을 갖는다라고 하는데요. D&D 파마텍을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시장의 화두는 GLP-1, 당뇨와 비만 치료제죠. 비만 치료제 주사제로 맡고 있는데 이제 다시 올라온 화두는 경구용, 먹는 약으로의 전환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기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D&D 파마텍의 메세라라는 자회사 플랫폼이죠. 대규모 기술 이전 체결을 했고 추가적으로 임상 데이터가 발표가 된다면 그 외에 추가되는 무언가에 상방이 열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어제와 오늘 주가 상승을 좀 이끈 모습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다음 주 12일부터 열리는 모멘텀입니다. 이 모멘텀을 활용해서 인투셀이나 Y바이오로직스도 말씀을 드린 바 있으니까요. 제약바이오 여기가 끝일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 상승 나오는 기업들이 있을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저 아래 5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11만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조심하시면서 언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될까? 이 차트의 되돌림 자리와 수익 실현 자리들을 여러분들 잘 공부하셔서 각 종목별로 물리지 마시고 탈출해야 되는 자리 또는 9만 원이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을 축소하시고 하는 기술적 대응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는 알테오젠. 자, 이제 곧 있으면 좀 더 큰 물로 이사를 가게 될 텐데 큰 물로 가게 되면 물론 들어오는 자금들이 조금 더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있고 근데 정말 여기서 1등 하다가 거기 가서 1등 못하면은 속상해서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일정에 맞춰서 또 바이오를 또 집중해서 봐야 되는 만큼 제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 며칠 전에도 45만 원대는 기회다라는 걸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부터 계속 한 종목만을 말씀드려왔습니다. 오늘 50만 원 선을 좀 돌파해준 모습인데요. 여전히 알테오젠을 소개하는 이유는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제약사에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JP모건 컨퍼런스는 결과 발표장이 아니라 관계가 어디까지 진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테오젠은요, 단기 이벤트보다 중장기 기술 계약 스토리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저의 의견이고요. JP모건 기대감에 오른 종목들의 공통점을 조금 보게 되면 단순 파이프라인 기업이 아니라 기술 이전 경험과 플랫폼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었습니다. 또한 한 차례 글로벌 제약사와 이미 접점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전략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테마 추격이 아니라 지금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중에 눌림을 주는 종목들 그리고 또 이 종목들이 실적과 계약을 확인을 해보고 진입할 수 있는 종목들을 추려보자라는 의견이고요. 함께 볼 종목들 제가 좀 전에 정리해드렸던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 오름 테라퓨틱, HK 이노엔 등이 있습니다. ADC 플랫폼이라든지 이중항체 수출 이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링커 약물 전달 기술 기반 플랫폼 기업 그리고 또 K캡으로 팔리고 있는 약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제가 좀 전에 정리해드렸던 내용들의 기업들입니다. 함께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알테오젠 차트 함께 보시게 되시면 일자로 제가 45만 원부터 50만 원 선까지는 우리가 안전하게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의 박스권에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조금씩 이 구간에서 횡보하며 흔들리더라도 결국에는 55만 원대를 가기 위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은 55만 원 위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지수 편입이 된 이후에도 간간히 저희가 대장주 꼬리주 코너 들고 오면서 알테오젠에 대한 방향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